중년 시대의 신중년으로서 인생을 개척해 가려고 하면 혼자 하는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볼까? 첫 번째, 템플 스테이 체험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연 속에서 혼자 지내는 솔로 캠핑. 세 번째, 연기 배우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요, 혼자 도전해봐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중년하면 아주 안정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년이 되면 나는 이제 퇴임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돼서 편하게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했었죠. 그렇지만요, 지금의 중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젊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에 못지않게 의욕도 넘치고 도전의 욕구도 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숨기고 나이 든 채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기는 합니다. 이 나이 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중년 이후의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 도전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좋은 것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해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년들에 대한 그 사회적 이미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저도 엄청 강조합니다만 50대 이후가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의 시기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의 중년들은요, 우선 건강관리라든지 외모관리라든지 이런 데 진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이나 다이어트, 뭐 피부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오늘 영상 찍으러 나오면서 꼭 촬영 때문이 아니라 저는 아침에 항상 꾸안꾸를 하거든요.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중년 아니라 청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젊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중년분들은 노력들을 통해서 겉모습 그리고 내면 모두를 젊게 유지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한편으로는요,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는 측면도 작용을 합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니까 사회적 인식 자체가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년이 커리어의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를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늘고 있다는 얘기죠. 퇴직 이후에도요,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커리어를 확장하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중년에 주목을 해서 50대, 60대 초반의 나이에 속한 세대 중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중년 세대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중년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보통 명사처럼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신중년들은요, 더 이상 은퇴를 목전에 둔 저물어가는 세대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중년에요, 최근에 와서는 세 가지 특징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마음으로는 그래요. 실행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두 번째는 건강관리 그리고 자기개발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현상이고요. 또 세 번째는 기술과 디지털 디바이스 등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이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보통 얘기하는 메타인지인데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중년의 메타인지를 여러분들 꼭 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중년이 되면 직장, 가족, 사회적 역할 이런 점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년 세대는 인생 경험이 탄탄한 대신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조금 고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일반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을 갖추고 나면요, 기존의 습관이나 사고방식 이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자기의 삶의 관성들이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정확하게 인지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데 훨씬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남은 인생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야 할지, 또 어떤 발전을 해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신을 인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결정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메타인지를 활용해서요, 내 자원과 내 역량을 분석한 다음에 실현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나이가 드실수록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시고 또 학습하는 것에 일반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메타인지가 가능하게 되면요. 내 부족함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얘를 파악하면은 쉽게 보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의력이 부족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 주의력 부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어떻게 이를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 방법을 훨씬 찾기가 쉽다는 것이죠. 네, 중년 세대에서 정말 중요한 거 홀로서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요. 중년 세대는 가정, 일터 등에서 큰 역할을 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단위, 또 직장 내 팀 단위, 또 친구들과 함께 뭐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삶이 안정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작동하거든요. 변화를 좀 거부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도 이 시기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뭔가 혼자 일을 벌렸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돌아올 리스크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경험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중년 시대의 신중년으로서 인생을 개척해 가려고 하면 혼자 하는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혼자 무엇인가를 해내면요. 자신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또 혼자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을 더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지점들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볼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딱 해당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시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딱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혼자 하면 좋은 경험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혼자 여행입니다.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이런 것이죠. 또 글쓰기 이런 것들을 자주 추천을 해왔죠. 오늘은요. 이거보다 더 특별한 경험들을 제가 추천해 보려고 해요. 난이도별로요. 쉬운 것부터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템플 스테이 체험이에요. 이거 한때 엄청 유행을 했다가 요즘에 좀 시들해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추천을 하는 건데요. 절에서 머물면서 명상하시고 참선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거는 신청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난이도가 낮기도 하지만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엄청 클까요? 우리가 그냥 바삐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템플 스테이는 여러분들께 정말 큰 선물을 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연 속에서 혼자 지내는 솔로 캠핑 이거 꼭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젊을 때 저도 아이들 어릴 때 텐트 들쳐매고 자주 놀러 다니고 했죠. 그런데 나이 들고 혼자 텐트 치고 식사 준비하고 불 피워서 뭐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제안하면서 저도 조만간 해볼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런 과정이 나이가 좀 들게 되면 번잡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혼자 캠핑은 나를 위해서 텐트를 치고요.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하고 나를 위해서 작은 테이블을 놓고 그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예요. 이 홀로 캠핑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여러분들 실행해 보면서요. 자연 속에서 그리고 나와 직면하면서 그리고 또 그런 나를 위해서 행동을 집중해 보는 그런 경험 꼭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께 오늘 권하고 싶은 것은 연기 배우기예요. 최근에 시민연극단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연기 배울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아마추어 극단에 가입해서 연기를 배워보는 것 이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까
중년일수록 메타인지를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연기를 해보는 것은요, 메타인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기는 그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캐릭터의 내면을 파악하면서 나 자신의 내면을 그 캐릭터를 통해서 들여다볼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연기를 경험하면서 나의 감정과 행동 양식을 잘 인식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조절할지도 연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훈련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또한 이걸 배우면서요, 피드백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기 방식을 수정하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이 반복 과정을 통해서 타인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메타인지적인 그런 성찰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연기 연습을 하시면 획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미에 엉뚱한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신중년 여러분들 템플스테이 하면서 자신과 만나시고요. 혼자 캠핑 가셔서 자기만을 위한 자연 속에서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고요. 연극 연습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통해 자기를 바라보는, 그리고 또 연기 연습 과정에서 피드백 받는 것을 통해서 또 메타인지적인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져보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라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